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지금 기상청이랑 과학 쪽 담당하고 있는 정구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서동균이라고 하고요. 구희 선배랑 같은 출입처 담당하고 있고 연차는 지금 3년차 정도 됐습니다. 스콜과 물질성 호흡은 같다. 하나, 둘, 셋. 일단 비가 왜 생기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렵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쉬운 얘기야. 사실은 되게 쉬운 얘기야. 우리 공기에는 예를 들어 공기가 30도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위 부피 1제곱미터 곱하기 1제곱미터 1제곱미터 30도일 때 30g이 들어가는데 10도다 이러면 거기에 공기가 9g밖에 안 들어가. 무슨 얘기냐면 30도인 공기가 이걸 이해해야 돼. 일단 스콜은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소나기를 의미를 하고요. 데워진 공기가 더 위층에 있는 따뜻한 공기랑 밀도차가 생기면서 대류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리는 게 스콜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층에 영하 10도 정도의 굉장히 찬 공기가 머무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에 지표가 가열이 되고 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생기는 대류 불안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소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콜이나 물질성 호흡은 예측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스콜은 기본적으로 예보하기가 좀 쉬워요. 오후쯤에 오후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쏟아진 북지성은 밤에도 많이 내려요. 소나기는 갑자기 구름이 생겨요. 없던 구름이 그냥 서울 한복판에서도 생기고 이러면 예보가 불가능하죠. 강남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때 삼성역 가보면 화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지적인 거예요. 기상청 신분 써드렸는 거. 저희 기상청을 출입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 비판적인 시각이 당연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둘 다 기상학을 공부했잖아. 예, 맞아요. 기상학 공부했으니까 날씨를 맞추면 이거 어떻게 맞췄지? 맞아요. 근데 사실 현대과학에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슈퍼컴퓨터 있어도 안 되는 거. 그쵸.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유럽이 제일 지금 중기예보를 잘하는데 유럽도 상황이 마찬가지. 기상청 예보 정확도가 95%거든요. 95% 맞는다는 얘기는 5%를 틀린다는 거잖아요. 1년에 5%면 365에 5%면 18일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20으로 나오면 되잖아. 근데 18일 정도 틀린다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죠. 이 90%대 그 확률은 365일을 전체를 봤을 때 하는 거고 비가 정말 왔냐 안 왔냐 이런 걸 따지는 또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60% 정도 떨어져. 맑은 날을 맞추는 건 쉬운 거예요. 맞아요. 재밌는 얘기인 게 그 대학교 때 예보학 수업이 있는데 브리핑을 해야 하고 다음 주 날씨를 맞춰보는 식으로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맑음으로 써내도 B는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괜히 예측을 하려고 했다가 비 내리는 거 못 맞추고 비 온다 그랬는데 안 오고 이러면 C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여름 장마보다 올해가 더 길 것이다. 하나, 둘, 셋. 이거는 근데 길지 않다라고 답한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겠어요. 길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작년은 역대 1위 값이었으니까 정확히 모르고 기상청도 그거에 대한 전혀 답을 주지 않고 있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게 맞아요. 일단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하잖아. 장마가 공식 환경은 뭐예요? 장마요. 장마가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죠. 이름이 다 다르죠. 일본은 바이유라고 부르고 중국은 메이유라고 불러서 다 장마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들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교과서는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교과서에 장마는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일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 대륙에서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져서 장마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대륙 고기압의 영향까지 받고 오호츠크의 고기압 영향을 받고 북태평양 고기압 이 세 개의 기단이 부딪히는 과정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마가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조금 더 교과서의 명칭을 좀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예전에는 이제 일본 기상청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했으니까 기술도 많이 딸렸었고 그래요. 지금은 정말 많이 올라. 저희 위성도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뭐. 기상 기자인 걸 후회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너 X냐? 선배 근데 난 세모가 있었어야 돼. 이게 근데 이 SBS에서 기상 기자 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경찰서 기자를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나쁜 사건 사고들 저희는 또 CCTV 이런 걸 이렇게 현장에서 가져오면은 여과 없이 사건 사고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좀 별로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쪽 오고 나서는 이제 어쨌든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좋았고 물론 저희가 기후 변화를 이제 위험하다고 계속 보도는 하고 있지만 그걸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맑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사회부 기자를 하다 왔으니까 저는 기상 기자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여름 휴가를 못 갑니다. 그쵸.
제가 8년 동안 여름휴가 딱 한 번 갔었는데 가자마자 수도권 집중 호우가 터져서 아, 근데 참 웃긴 게 기상 기자가 3명 있는데 한 명 휴가 갈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 근데 뭐 여름 휴가를 못 가는 거는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이기도 해요. 뭐냐면 성수기 여름 지나고 빼고 다 쓰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번 여름을 보내는 가고요. 114km. 아 근데 저는 작년에 워낙 역대급을 경험을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엄마 때문에 지친 상태에서 태풍을 또 많이 만나서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정구희 기자는 혹시 동균이가 잘할 거라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